안녕하세요. 토오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오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집합건물 매니저 필기 2급 진도 나가겠습니다. 갑자기 순간 말이 멈칫해서 죄송합니다. 진도는 거의 다 됐고요. 다음 주부터는 실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QR코드가 아니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받도록 카카오 채팅방 제가 링크를 걸어놨죠.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협회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인 각자의 아이디와 패스를 받아 놓으시고 진도는 다음 시간부터는 프로그램 실무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문제도 거진 다 풀었고 진도도 거의 다 끝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내가 좀 헷갈린다 싶은 거는 본인이 이제 문제를 뒤에 모의고사가 있어요. 모의고사 뒷페이지 있는 거를 한번 풀어보시고 채점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채점을 해봤을 때 내가 틀린 부분은 다시 앞부분을 넘겨서 틀린 부분 위주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자격증은 커트라인이 낮습니다. 60점이니까 내가 웬만하면 그 한글 모르고 그 다음에 산수, 뭐, 곱하기 1.1, 나누기 1.1 이런 거 모른다. 그러면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린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떨어질 리는 없다. 오히려 그 집합 건물 말고 그 공동주택 ERP 1급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거기에서는 조금 까다로운 법인세하고 이런 게 있어서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거는 진도 영상 다 보시고 모의고사 풀어보고 채점만 해보고 할만하네 그러면은 이제 좀 그 정도로 해놨다가 실기하고 시험 보기 하루 전날쯤 틀린 거 위주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긴장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영상이 밀렸다면 영상만 좀 날 잡고 독서실이나 아니면 스터디 카페 가셔서 한 방에 몰아보셔도 돼요. 근데 한 방에 몰아보시면 너무 피곤하시니까 지금 5월 초잖아요. 시간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진도 나갈게요. 오늘은 퀴즈 없습니다. 이제 모의고사도 거의 다 풀어서 좀 몇 개는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퀴즈 안 풀고 일단은 쉬운 거예요. 진도 위주로 한번 쭉 나갈 거예요. 이번 주는 좀 여유 있어요. 자, 일단 수익. 우리가 관리 외 수익의 대표적인 것 중에 광고 수익이 있죠. 광고 수익 중에 들어가는 것들은 뭐냐면 게시판은 아파트에 가면 여러분 게시판 아시죠? 게시판은 뭐예요? 승강기에 있는 게시판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현관 공동 출입구 들어가면 계단 이렇게 있고 그죠? 그 앞에 또 승강기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여기 이 공동 출입구 바로 들어가면 옆에 게시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붙이는 걸 게시판이라고 합니다. 승강기 안은 승강기인데 승강기 안에는 그 광고 게시판을 많이 안 붙이죠. 아파트 자체에 안내 문구만 넣고 여기다가 우리가 붙일 때 뭐 앞단지에 무슨 헬스장 광고라든가 무슨 독서실 광고라든가 뭐 이런 거를 받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다른 아파트를 통상 다 똑같이 한 주당 33,000원을 받아요. 이게 바로 광고 수익이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 관찰해 보면 이 게시판 밑에 자잘하게 무슨 교회, 뭐 부동산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것도 광고 수익입니다. 근데 이거는 시설물 광고예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시설물 광고를 요 밑에 요거 들어가고 승강기 앞에 있는 게시판 밑에도 승강기 안에 있는 게시판 밑에도 광고가 들어가요. 업체 같은 거, 무슨 부동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시설물 광고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광고 수익이고 또 하나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 안쪽에 그 자동으로 광고가 영상이 뜨는 기계가 있잖아요. 뭐 포커스 무슨 코리아라는 뭐 뭐시기라는 브랜드가 있긴 하는데 엘리베이터에 그 영상에 나오는 게 있어요. 뭐 커다란 핸드폰을 확대해서 붙여놓은 것 같은 얘도 마찬가지 시설물 광고입니다. 시설물 이것도 광고 수익이에요. 요런 것들이 있다. 게시판 광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물 광고로 이제 거울이나 유리 밑에 붙여놓은 광고 그리고 승강기 타면은 승강기 바로 옆에 모니터로 하는 광고 수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근데 모니터나 이 시설물은 연단위 계약해서 금액이 좀 큽니다. 게시판은 주당이에요. 주당 1주당. 자, 그러면 광고 수익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얘는 광고는 입주민이건 세입자건 지나가는 행인이건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공동기여 수익입니다.
수익을 크게 또 이런 종류별로 나눌 수도 있지만 공동기여하고 입주자 기여, 그러니까 기여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요. 광고 수익을 기여도에 따라서 공동기여 수익이 있고 입주자 기여 수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자는 그 소유주, 건물 소유에 따른 기여 수익이라고 해서 이거는 임대 수익이 대표적인 겁니다. 시설물, 그죠? 그 다음에 공동은 이렇게 광고 수익이라던가, 그 다음에 재활용 수익. 재활용은 입주자만 배출하는 건 아니죠. 헌옷, 그 다음에 자전거, 입주자나 세입자 다 모두 거기다 배출하고 그걸로 또 해서 수익을 하는 거니까 그건 공동기여 수익이에요. 재활용 수익 이런 거. 이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집합 건물은 굳이 이렇게 나누지는 않아요. 근데 공동주택은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이제 말씀드려 봤어요. 어쨌든 얘는 이 정도만 그냥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지우고. 자, 그러면 게시판 홍보물 부착 시 광고료 55,000원. 여기는 한 주에 55,000원인 것 같아요. 게시판 홍보용 부착 시 현금 수납받다. 그러니까 현금 받았으니까 자산의 증가, 현금 55,000원. 부가세 포함이면 우린 부가세 나눈다. 원로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부가가치세가 아니고 예수금이에요. 왜? 얘는 수익사업 개시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가세에서 우리가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죠. 이런 수익사업 개시를 했으면 이거에 신고 의무가 있어요. 수익사업 개시할 때 우리가 신고를 뭐는데 고유 목적 외인 관리 외 수입이 있다고 하여 이거에 대해서 수익사업 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유 목적인 우리가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관리 수입이나 관리 비용이 고스란히 관리 수입으로 가죠. 이렇게 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수금, 부가가치세 대급금 계정 쓰지 않고 얘는 다 모두 부가가치세로 발생했다는 거 기억하셨어야 돼요. 요게 정리하시고 그러면 광고 수익이 5만원이고 부가가치세 예수금 5,000원에서 현금 55,000원을 받은 거죠. 얘는 관리외 수익이니까 예수금, 부가가치세 예수금 계정합니다. 2번. 이번에는 승강기 내분 LED 모니터 광고죠. 이것도 연간 광고비 이렇게 얘네는 연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부가세 포함이면 부가세 바르죠. 200과 20으로. 그래서 얘는 광고니까 광고 수입 부가가치세 예수금 20 이렇게 가는데 하나 더 있어요. 연간 예산 정기로 5만 원을 미리 받았어요. 그럼 얘는 여기 집합 건물에서는 계정을 특별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가수금을 하죠. 가수금 5만 원. 그래서 친절하게 이것도 개선도 해줬어요. 이 세 개를 합친 거, 이거를 합친 것들 225만 원이 한국은행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자산의 증가 225만 원 이렇게. 예상 정기료는 매월 발생 요금 측정하여 실비 정산하기로 한다. 자, 이거는 생각보다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너무 쉽잖아요. 얘로 시험 문제 내는 게 더 쉽죠. 자, 이제 3번 건물 내 게시판, 시계, 안내 표지판 등 광고 시설에 대한 스폰서 계약이 만료되어서 연장되었다. 1년간 광고로 150만 원과 15만 원이죠. 제가 얘기했죠. 앞자리하고 끝자리하고 합친 것을 가운데 자리를 하니까. 자, 왜 그런지 수학적으로 15만 원하고 150하고 15로 할게요. 어쨌든 공단위는 뒤에 붙이면 되는 거니까. 합치면 165잖아요. 첫째 자리하고 끝에 자리 합친 게 이 가운데 자리 숫자니까 우린 이거를 나누기 1.1로 해도 되지만 165 나누기 1.1 하면 그게 150이 나와요. 공급가가 나오긴 하는데 우린 중요한 건 얘를 항상 계산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판단해서 바르세요. 굳이 그때마다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그럼 165만 원에서 부가세 포함이면 부가세를 발라낸다. 그러면 150만 원 광고 수익과 부가가치세 예수금 15만 원 해서 자산의 증가 산업은행에 예입됐습니다. 165만 원. 4번 건물 내 층별 공용 화장실 20개소에 설치된 거울의 광고업체 입찰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연간 광고 수익 132만 원. 자, 이제 할 수 있겠죠. 120만 원과 12만 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국은행에 돈이 들어왔어요. 자산의 증가 한국은행 132만 원. 자, 광고 수익 120, 부가가치세 예수금 12 이렇게 처리합니다. 시험 문제 낼 만한 건 제가 시험 문제를 낸다면 얘겠죠. 얘는 너무 쉽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자, 6번. 임대 수익. 임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운영하니까 이거는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면세를 해줍니다. 면세 상품 아시죠? 기저귀, 생리대, 영유아, 분유 이런 것들 물가 인상을 하지 않게끔, 그리고 세금이 너무 곳곳에 부가가치세처럼 다 숨어 있으면 국민들한테는 약간 세금 징수가 불합리할 수 있죠. 부자가 쓰는 거와 가난한 사람이 쓰는 거에 대한 세금에 대한 누진에 대한 그 힘듦은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들은 면세를 만든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생수도 면세예요. 근데 생수인데도 우리가 마시는 걸로 파는 생수 있죠. 그거는 과세예요. 자, 그냥 수돗물 면세인데 우리가 마시는 생수 이렇게 파는 거잖아요. 무슨 그 제주 삼다수 뭐 이런 것들은 과세입니다. 어쨌든 어린이집은 면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기억했던 것 중에 있으셔야 돼요. 도서인세. 책 같은 거 우리가 무슨 관련 책을 샀다가 또 면세입니다. 여러분 면세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어쨌든 어린이집은 면세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창고를 일부 수입으로 처리해서 빌려주고 돈을 받는 데가 있어요. 근데 창고는 엄밀히 말하면 공동주택은 불법이에요. 공동주택은 허가사항이 거주 목적으로 한 거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창고 수입은 불법이에요. 근데 집합건물은 창고 수입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과세입니다. 얘는 과세.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로 하면 알뜰장소 임대수익. 아, 여기 있네요. 알뜰장소 임대수익. 관리회 수익으로 부가치세 발생해서 분유회 등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알뜰장 운영 수익과 상인들에게 장소를 대여하는 알뜰장소 임대 수익은 좀 나눠서 보셔야 된다. 이거는 나눠 보셔야 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부가가치세를 발생해요. 얘네는. 자, 이거는 알뜰장 임대 수익. 근데 여기서 보면 어린이집 임대 수익은 아파트 같은 건 이건 공동기여로 안 보고 입주자 기여로 보죠. 입주자 기여. 그 다음에 창고도 마찬가지 입주자 기여로 봐요. 근데 이거는 불법이다. 공동주택은. 그리고 알뜰장소 임대 수익은 솔직히 이 수익이 알뜰장소 와서 돈을 주지만 얘네들은 실제 수익은 어디서 얻나요? 모든 입주민한테 하는, 이거는 공동기여로 가요. 공동기여. 모든 사람한테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아파트니까 혹시 몰라서 제가 같이 찝어본 거고요. 지저분하니 지울게요. 어쨌든 임대수익이 있다. 임대수익 1번 당월분 지하창고 임대가 20만원이에요. VAT 부가세 포함이죠. 우리는 포함이면 발라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는 앞뒤 숫자가 같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쓰는 게 바로 1.1을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1을 나눴을 때 20에 1.1 나누면 다음 페이지. 이거는 여러분들 해보셔서 알겠지만 계산기로 2,000원에 아이고 마우스로 바꿔야겠네요. 2,000원 나누기 1.1 하면 공급가가 나오죠. 그러면 1818이 나오네요. 1818. 근데 이렇게 되면 부가세는 181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에서는 1원, 2원, 3원, 4원에서 이제 9원까지는 안 받아요. 10원 되면 10원이 되면 받으니까 그냥 원 단위는 절사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이게 그 얘기예요. 어쨌든 여기서 임대수익, 그러니까 181818이죠. 임대수익이고 부가치세 예수금 1818에서 공은 버리고 얘는 그냥 잡수익 처리했다고 하는데 실무상에는 얘는 어차피 잡수익을 여기로 안 하고 여기로 덮어요. 엎어서 처리해요. 근데 어쨌든 세금계산서 발라낼 때는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원칙적으로 여러분 알릴 때는 이렇게 잡수익 이원 처리하고 나누기 1.1 하면, 왜냐면 얘를 굳이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법인세를 할 때 수익에 대해서 이제 부가세 여기에 이게 그 수익의 10%인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산출을 하기도 하잖아요. 역으로 역산해서 검토할 때. 그럼 이게 좀 미세하게 차이가 나겠죠. 이런 단수 처리
인해서 국세청에서 검토했을 때 그 금액이 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좀 이렇게 맞추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 편한 대로. 어쨌든 임대 수익 요거 공급가 20만 원에 어떻게 했다? 나누기 1.1 한 금액 여기다 쓰시고요. 그리고 이거에 18, 18, 18이 나왔죠. 근데 여기에 10%가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18, 18, 1이잖아요. 근데 얘는 뭘로? 단수 처리하느라고 없애버린다. 그래서 얘는 18180원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냥 1로 해서 신고하는 데도 있어요. 실무상에는. 이건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그 단수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이 애매하다. 그럼 이거는 잡수익 처리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초보자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건물 내 공유 면적을 관리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임대하기로 의결하고, 건물이니까 집합 건물은 임대 수익 창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임대 보증금으로 해서는 부채입니다. 부채. 근데 만약에 이거를 임차인한테는 이거는 임차 보증금, 얘네는 이 사람은 반대로 임차 보증금이 발생하죠. 이건 임차인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돈을 예금이 나가겠죠. 이건 임차인 입장이에요. 여기는 임대인. 그래서 얘는 임차보증금, 얘네는 자산이에요. 돌려받을 거니까. 그리고 임대보증금, 얘는 언젠가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얘는 그러니까 부채로, 얘는 비우동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금액에 월 33만 원 포함해서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자,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제부터 너희는 내가 고용했으니 내일부터 나와라 얘기하는 거하고는 회계상 거래가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오고 간 게 없잖아요. 이건 계약만 체결을 했지 실제 돈이 들어오진 않았죠. 그래서 얘는 분계가 없어요. 자, 3번 위 계약 보증금이 이제 예입이 됐어요. 돈이 들어오면 그때 회계 처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으로 돈이 들어왔죠. 500 임대보증금 부채 설정하고 500입니다. 얘는 나중에 돌려줘야 돼요. 위 계약에 따른 월 임대료가 입금됐어요. 월 임대료는 33만 원이 바뀌니까 33만 원 그대로 들어와야겠죠. 산업은행 33만 원. 그리고 얘는 임대수익 30만 원과 부가가치세, 예수금, 관리외 수익입니다. 3만 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는 다 뭐하고 있어요? 관리외 수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MDF실의 구분 소유자 등이 이용하는 대상자는 통신사한테 인터넷 장비 설치를 허가하고 연간 장소 임대료 명목으로 55만 원을 산업은행에 예입되었다. MDF실은 우리가 통신하면 핸드폰이나 인터넷 무슨 큰 기계가 있어서 걔를 증폭해서 쏴줘야 되잖아요. 그걸 MDF실에다가 연결해서 장소를 임대하고 걔네가 기계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장소를 설치한 거에 대해서 임대료하고 그거에 쓴 전기료를 얘네가 납부를 하는 거죠. 우리 쪽 관리사무소에. 그러면 얘는 돈이 들어왔으니 일단 산업은행에 55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임대 수익이 50만 원과 이거의 10% 부가가치세, 예수금 5만 원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보증금은 없고 장비 사용 및 에어컨 가동 전기료는 별도 검침 부과한다. 여기서 그 에어컨이라고 하면 기계들은 더울 때 여름에 MDF실이 이제 계속 기계들이 도우니까 여름에 뜨거운 열이 과중이 되잖아요. 겨울엔 상관없는데 그럴 때는 기계가 열로 인해서 과부하될 수 있어서 전기로 인한 그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에어컨을 설치를 하고 그걸 틀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다 기계가 맛이 가서 다 셧다운이 돼요. 그래서 에어컨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6번. 옥상에 통신 중계기 설치 계약에 따라 1년간 설치 장소 임대료. 자, 390만 원 부가세 포함해 우리는 반라네요. 그죠? 돈이 들어왔는데 이 가운데 60만 원은 전기료 예치금이래요. 그러면 아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전기료 예치금은 우리가 일단 뭘로? 가수금으로 받았어요. 그죠? 가수금으로 받아서 이거를 발생할 때 전기료 고지서가 나서 그거를 납부할 때마다 계속 우리가 공동전기료에서 차감했습니다. 전기료가 부족한 경우는 추가 수납하겠다. 그래서 남을 때에는 당 건물에 수입을 할 걸로 약정을 했다라고 얘기했죠. 어쨌든 돈이 들어왔어요. 임대료가.
임대료가 손으로 돈을 얻고 가운데 60만원, 여기 안에 60만원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60을 더한 게 아니고 390이니까 산업은행 390으로 돈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얘 60만원을 먼저 빼줘야죠. 그죠? 이 가운데 60만원이니까 60만원은 뭘로? 가수금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수금 60만원. 나머지는 330이죠. 그래서 임대수익 300과 부가치세 예수금 3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리 외 수익하는 거예요. 7번. 중개기 당월분 전기료가 5만원이 확인됐어요. 이제 이 중에서 5만원이 이번 달에 전기료로 발생한 걸 차감하는 거죠. 그래서 60만원에서 그중 가수금이 부채가 사라지고요. 전기료가 5만원이 줄어듭니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먼저 계정을 한번 그 전 단계를 한번 봐야겠죠. 지우고 얘 바로 전 단계는 뭐였냐면 원래 고지서가 나오죠. 그럼 우린 전기료라고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10만원이 들어왔다고 칠게요. 10만원이 발생했어요. 한 달 끝나고 났더니 고지서가 10만원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돈을 미지급 비용을 했죠. 다음 달 나가니까 미지급 비용으로 10만원은 발생해놨고, 그리고 업체 것도 다 이제 검침해서 정산해 봤더니 중개기에서 쓴 전기료가 5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자산, 우리가 차변은 비용이 발생인데 얘를 비용을 소멸시킬 때 대변으로 갑니다. 원래는 비용과 수익은 이동하지 않는다는 게 대전제 원칙이긴 하지만 비용과 수익이 발생한 게 취소될 때는 또는 그거를 금액을 줄일 때 비용을 취소할 때 이럴 때는 차변했던 것이 대변으로 오면서 상계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료가 5만원이 줄어들고요. 가수금으로 5만원을 부채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전기료를 보면 엄밀히 말하면 얘는 고지서가 오면 그죠? 그 고지서는 총 토탈은 10만원이고요. 10만원 나가는 건 그대로 상관없어요. 근데 이 고지서는 뭐 있다? 세대 전기료하고 공용 전기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만원 중에 세대 전기료가 이렇게 하면 너무 그런가? 어쨌든 세대 전기료가 만약에 6만원이면 공용 전기료가 4만원이고 근데 이 공용 전기료 4만원 안에는 아까 얘기한 중개기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죠. 근데 5만원 이미 받아놨잖아요. 비용은 이미 발생했고 그죠? 5만원 이미 받아놨으니 공용 전기료를 입주민한테 부담할 것은 이미 받아둔 전기료는 또 부과할 필요가 없겠죠. 이중부과가 되니까. 그래서 가수금으로 전기료를 상계 처리하는 겁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 금액이 예시를 듣다 보니까 얘가 5만원 너무 커서 지금 제가 이걸 숫자를 임의로 바꿨으니까 그거는 참고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당월분 임대료가 110만원이 예금이 입금됐어요. 그럼 산업은행의 자산의 증가 110만원. 그 다음에 임대 수익은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면세니까 이거 참 친절하게 VAT 포함이라고 안 돼 있죠. 이런 거 없을 때는 한 번쯤 본인이 문제 풀다가도 임대료지 라고 생각하셔야 돼. 어린이집 임대료는 면세다. 요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거 착각해서 임대수익하고 부가치세 예수금에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낚이기 딱 좋은 문제다. 그죠?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은 둘 다 면세입니다. 그 다음 재활용 수익. 재활용은 파지 고철 같은 거 우리가 판매를 했을 때 업체가 수거해 가면서 돈을 주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헌옷 수거하면 이불이나 베개를 넣으면 그거는 얘네가 수거해 가지 않아요. 계약한 품목이 아니어서 그런 건 안 된다 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볼게요. 재활용품 수거업체로부터 당월분 재활용 수입 13만 2천원이 산업은행에 입금됐습니다. 산업은행 13만 2천 들어왔고요. 재활용품 수입이니까 재활용 수입과 VAT 포함이죠. 부가치세 예수금 12,000원 이렇게 발라내 줍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얘도 똑같아요. 얘는 연단위 계약해서 6개월이니까 얘는 한꺼번에 그냥 처리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 성급 비용 같은 경우는 입주민한테 달달이 부과하려고 그때그때 한 달 지나고 둘째 달 지나고 이제 비용을 발생했잖아요. 근데 관리의 수익은 그냥 돈이 들어오면 그걸로 한꺼번에 처리하면 되니까 그냥
6개월분, 1년치 상관없어요. 그냥 그때 바로 수익 인식해주면 돼요. 이해 가셨죠?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얘도 배관 철거해서 철물이 많이 나왔어요. 이걸 처분했어요. 그래서 이 돈도 재활용 수익이죠. 50만원과 5만원 부가세 발라냅니다. 한국은행 돈이 들어왔어요. 자산의 증가 한국은행. 그 다음에는 재활용 수익 50만원과 부가치세 예수금 5만원 이렇게 됩니다. 자산 수중이익은 다음 시간에, 그래서 30분 안으로 잘라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공유,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